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4월 5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84,000달러 플러스 1.8%, 트럼프 34% 대중관세 부과에 대해서 중국도 똑같이 34% 대미관세 발표하면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6%랑 하락을 했고요. 중국 보복관세로 4월 11일부터 미국 기업 실적도 발표되는데 가이던스 또한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인시장은 비트코인 포함해서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 추가 하락 없이 약간 반등을 했고요. 나스닥보다 선반영에 먼저 하락한 것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6% 하락에 추가 충격이 없는 코인시장으로 작년 블레로 비트코인 ETF 상장 이후 방어를 잘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례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21년, 19년 같았으면 나스닥 마이너스 6% 하락에 비트코인 마이너스 10%, 솔라나, 리플, 도지 마이너스 20% 빠져도 이상할 게 없는 장이고요. 하지만 나스닥 마이너스 6%에도 코인 플러스다. 이제 본격 나스닥하고 코인이 디커플링이다. 다음 나스닥 반등에 코인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무엇보다 나스닥 하락 예정된 거라서 코인시장 숏 세력들 청산시키고 잠깐 반등했을 수도 있죠. 나스닥 마이너스로 하락했기 때문에 주말 동안 비트코인, 알트코인도 흘러내릴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4월 4일 미국 상호관세 도입에 중국의 보복관세 발표, 한국 대통령 파면 결정, 이번 주 많은 일이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 탄핵부터 보면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났죠. 4대4 6대 예상도 있었지만 8대0으로 만장일치가 났고요. 헌법재판소장 발표 내용만 봐도 100% 윤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 만장일치 파면이 맞다고 일반인도 알아듣기 쉽게 판결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다수결로 선출된 대통령이 이렇게 중도 하차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타깝고요. 하지만 현실 받아들여야 되고 앞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을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 후보가 얼마나 코인의 우호적인 정책을 발표한지가 관건이 되죠. 작년 12월 계엄 사태 이후부터 침체된 경기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대통령 오면 돈 풀기, 금리 낮추기는 기본적인 방침이고 신코인 관련 법안도 빠르게 수정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달 3월 6일에는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가상자산 2, 3단계 입법 서둘러야 된다, 당국의 입법 속도 느리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상자산 과세 7월까지 정비 필요하고 4차로 또다시 유예하기보다는 한국 주식처럼 과세 폐지가 올바른 수순이다 주장을 했고요. 코인이 올해 1월부터 27년까지 과세 유예는 되지만 새로운 대통령 오면 임기 5년 동안 과세 유예 폐지할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조기 대선 한 달 만에 준비하려고 하니까 정치인들 바빠서 코인까지 신경 써줄지가 관건이고요. 코인에 과세 안 하려면 무엇보다 업비트, 빗썸, 국내 거대 코인 세력들이 대선 초기부터 로비를 잘해야 되고요. 한국은 미국처럼 공개적으로 로비는 안 하지만 미국만 봐도 대통령 코인 자문단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코인시장 키우려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 가격을 떠나서 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새로운 대통령 후보에게 설명도 잘해야 되고요. 대통령 후보들이 코인 투자도 할 수 있지만 저건요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로비해야 되고 코인 지갑이라도 만들어서 선물하는 방법도 있고요. 빗썸이 3월 들어서 FC서울 축구단과 스폰서 맺고 업비트도 하나은행과 협약하는 등 국내 코인 업계가 고객 유치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한국 주식이 대주주 횡포로 투자자들 다 빠져나가고 코인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도 투자하지만 나스닥 하락 크고 비트코인보다 방어력 약하다는 점 보여주고 있고 22% 세금까지 비싸서 코인으로 자금 이동은 지속될 듯 보이고요. 작년 11월 30일 이재명 대표 코인 과세 관련해서 생방송이 있었는데 댓글로 코인 과세 유예해야 한다 도배도 했었고 이 대표는 직접적으로 코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코인 투자자층이 20대부터 40대 남성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적다는 것도 이재명 대표 잘 알고 있을 듯 하고요. 대통령 당선되면 과세 유예처럼 철폐도 해줄 수 있을 거다 생각됩니다. 이 대표가 윤통령처럼 국민들 요청을 전혀 안 듣는다, 소통이 안 된다는 느낌은 없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대선 후보 될 수 있는 서울 오세훈 시장은 3월 토제 재지정 말은 많았지만 개인 포트폴리오 내 스트래터지 코인 주식이 50% 비중으로 꽉 차 있습니다. 최근 나스닥 폭락으로 팔란티어, 아이온큐, 엔비디아 손실이 크지만 비트코인하고 스트래터지는 그나마 잘 버티고 있고요. 오 시장이 대선 후보로 되면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코인 과세 폐지까지는 안 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주식도 50% 투자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22% 세금은 당연하다 생각할 듯 하고요. 하지만 코인 비중이 50%라서 코인의 장기적인 성장과 가치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강남 용산 부자들이 부동산 주식 아니면 코인 투자한다는 점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막아두고 부동산 말고 코인으로 자금을 옮겨가야 된다. 오 시장의 전략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한국에서 대선이나 총선 있을 때 돈 풀기는 이후에도 계속 나올 거고 부동산으로 흘러가면서 서민 경제를 흔들면 안 됩니다. 코인 시장이나 주식으로 옮겨가야지 안정적인 거주를 마련할 수가 있는 거고 오 시장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코인 시장 장기적인 발전에도 긍정적이다 볼 수 있죠. 엘살바도르 대통령 하락장에 몰빵하고 대통령 재선에서 96% 압도적으로 당선됐듯이 국내 정치인들 코인을 정치적인 요소로 편입시키기를 매우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만 봐도 작년 11월 신코인적인 태세로 돌변하니고 민주당 해리스 의원에게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통령 당선이 되었고요. 오 시장이 강남에 100억짜리 꼬마 빌딩 있었다면 토제 재지정은 안 했겠지만 코인 풀매수 상태라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도 기쁘게 보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중국 보복관세 35% 발표 이후 마이너스 6% 폭 나오면서 시뻘겋습니다. 중국 비중권 애플 마이너스 7%, 테슬라도 마이너스 10%,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락이고요. 23년부터 쭉 시장 주도해왔던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7% 빠졌는데 대내외 투자자들 핵심 투심 지지라인이나 볼 수 있는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미국 관세 전쟁으로 혼자 죽지 않겠다는 물귀신 작전이 나온 거고요.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해서 중국이 큰 성장을 이뤘고 1985년 프라자 합의했었던 일본과의 경제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이 미국 20% 경제 수준까지 따라 올랐었다면 현재 중국은 40%로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 경제가 흔들릴 때 당시 오바마 정부 중국에 혜택을 많이 주었죠. 중국도 내수경제 박살난 상황인데 이렇게 관세 전쟁으로 침체 더욱되며 금리 낮춰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중국 내 공장 안 짓고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타국으로 공장 설립한 다음 미국에 수출하는 관세 도피처 루트도 사라졌고요. 거기에 중국산 전기차는 최고 45% 관세로 미국에 수출을 제대로 못하니까 한국이나 일본, 유럽의 수출 루트를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의존하던 중국의 경제는 갈수록 작아지고 있고 중국이 미국 말고 유럽, 한국, 일본 등 다른 수출 루트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만큼 빠르게 경제 성장 못하는 국가들이라서 수혜받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나스닥 마이너스 6% 하락에도 84,000달러 잘 지켜주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나스닥이 디커플링 되는 건가 아니면 선반영계 나스닥보다 비트코인 먼저 하락오고 이번 반등이 꼬시기 반등하니까 생각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24시간 동안 롱 포지션 120밀리언, 숏 포지션은 130밀리언, 롱보다 숏이 더 많이 청산되면서 하락 배팅한 투자자들 손실이 컸고요. 특히나 비트코인 96밀리언 숏 포지션이었는데 이번 반등함에 따라서 대규모 청산되었고 솔라나 18밀리언, 리플, 도주 역시 하락 배팅이 많았지만 재반등하면서 숏 청산이 컸습니다. 숏 청산 이렇게 커버리면 비트코인, 알트코인 당장에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세력들이 현물 매수로 인해서 상승한 것은 아니고요. 때문에 비트코인 8만 달러 라인은 여전히 약하다는 걸로 나스닥이 약간 반등 오거나 횡보가 지속되며 흘러내릴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거기에 새벽 동안 트럼프와 파르장 격렬한 논쟁이라 볼 수 있는 각자 인터뷰가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하락음으로 인해서 트럼프는 지금이 금리 인하 최저기다. 올해 2번 금리 인하가 아니라 4번은 금리 인하해서 나스닥 당장 하락 방어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파르장은 관세 인플레이션이 무섭다. 트럼프가 내게 너무 어려운 숙제를 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시 하락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해서 방어해줄 수는 있지만 또다시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해서 물가 오르면 미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크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파르장이다 볼 수 있고요. 나스닥 보면 중경투가 이야기한 주봉상 120선 아래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22달러까지 큐큐큐 떨어졌는데 현재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내려온다면 120선 아래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 120선 아래 내려왔을 때 반등도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 온다면 10% 20% 비중 높여가지고 매수해볼 만한 구간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84,000달러 나스닥보다 상대적으로 방어가 잘 되고 있는데 블랙록 비트코인 ETF IBIBT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9%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보다 먼저 하락을 한 거고 4주째 횡보 중입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29% 하락 온 것은 블랙락 골드 ETF IAU도 2005년 상장되고 상장 1년 이후 4월 5월 현재 구간과 비슷한 지점에서 30% 되는 하락도 나왔고요. 여기 구간 마이너스 30% 비록 빠졌지만 빠르게 반등 왔고 횡보로 1년 이상 있었지만 결국에는 2배 3배
오르는 2007년 불장이 있었습니다. 정말 레리핑크 이야기한 대로 비트코인이 제2예금 새로 가치 저장 수단이라면 8만 달러 구간에서 확실히 방어해준 다음 다시 한 번 더 10만 달러 재상승을 해줘야 되는 게 레리핑크 이야기한 대로 움직이는 거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지 중경투하고 함께 지켜보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